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신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급락 결정적 이유, 제대로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자 삼성전자가 돌발 악재를 맞으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저는 해당 급락이 이 악재 하나만으로 떨어졌다기엔 너무 과한 하락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럼 하락을 한 제대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고 우리가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삼성전자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잘 살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세워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가를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을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올라가기만을 바라면서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보다 더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한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영상에 제 의견과 좀 다를지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항상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0만 명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혜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자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흐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꽤나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자 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가 떨어지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선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타격이 좀 심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4% 떨어졌지만 보신 바와 같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보이다가 조정받은 부분이라서 사실상 타격은 삼성전자가 조금 더 체감상 좀 더 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제 영상 주기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3분기에 제가 계속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렸죠. 3분기에 분할 매수하고 4분기에 우리가 다시 사서 4분기라고 한다면 10월에서 12월 달에 다시 사는 전략이 좋다겠다라고 설명드려서 아마 꽤나 많은 분들께서 현금을 확보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직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전략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마음이 많이 급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여러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표면적인 악재가 일단 나오긴 했으니까 무신할 수는 없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라는 지금 이제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박탈이 되면서 주가 하락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긴 하지만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상 VEU라는 이 자체가 주가 자체에 막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만한 이슈까지는 과거부터 항상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요소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요인 정도 중장기로 이런 요인 정도여서 사실상 주요 악재는 밑에 있는 한국 증시의 분위기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우리 항상 까먹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슈만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수급,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오는 수급,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에 워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국가 자체가 비교적 투자 시장에 투심이 약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국 증시의 하락 분위기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오히려 주된 하락 요인은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자세하게 여러분께 하나씩 분석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왜 지금 이제 그 VEU 박탈 이슈는 큰 악재는 아닌지, 악재는 맞긴 하지만 큰 악재는 아닌지, 왜 오히려 한국 증시 분위기 자체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EU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선 이제 그 미국은 항상 이 중국에 대해서 과거부터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 이후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정권 때도 그렇고 최근 트럼프 정권 때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이 VEU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이제 불편한 기업이 누구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애초에 중국에 판매가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거를 그래 너네는 그래도 검증된 애들이니까 너네는 그래도 중국 정부하고 뭐 엮여가지고 뭐 정보 기밀 넘기고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우리가 너네가 이제 중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거 왜 우리는 원래 안 되는 건데 중국 본토에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줄게. 그게 바로 이 지금 이제 VEU라는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면허증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가증 같은 거죠. 면허증 같은 거. 근데 이걸 언제 발급했냐면 2023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취득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끝난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허가의 면허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정격 박탈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허가라고 해놓긴 했는데 그냥 사실상 금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장비들은 싹 다 못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낸드 플래시와 디램의 35에서 40%를 생산하는 시안, 우시, 다른 공장의 운영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공급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생산 자체도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장비가 있긴 하니까. 자, 근데 이런 장비들이 고장날 때가 오고 바꿔릴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땐 바꾸지 못하고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생산력이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을 견제하고 심지어 중국의 AI 성장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 자체 생산해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제 미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표면적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다만 뒤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으로 이런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이 면허를 금지시킨 것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압박해서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더 지금 세우는 걸 유도하기 위함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협상의 카드로 좀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뭐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에도 있겠고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우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다 이런 정책을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럼 중국이 정말 견제할 만하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견제의 대상이 될 만하죠. 왜냐? 중국은 최근에 DDR5 D램도 수율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뭐 소식통에 따라서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만다 말이 많긴 한데 현실적으로 한 50%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정도는 좀 느리지만 조금씩 최신 반도체를 생산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기업이면 망하거든요. 근데 항상
부족한 기술에도 중국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말도 안 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수율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HBM3까지 고객사의 테스트를 위해서 공급을 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많죠.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학습용은 아니고 추론용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챗GPT에 검색을 해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이런 인프라용 정도로 사용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시장에 미국 기업들에게는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반도체 성장이 좀 막강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보조금 혜택으로 빠르게 고속 성장하다 보니까 막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건 중국을 압박하는 용도도 있겠지만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 본토에 와서 공정을 더 지으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겠죠. 실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100% 관세부과 협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최대 300%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최혜국 대우라고 해서 그들 관세를 매기는 것 중에서 제일 봐주긴 할게 정도의 이제 지위를 언급을 좀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이런 VEU 지금 현재 자격을 박탈을 통해서 추가적인 압박 수단으로 해서 미국 본토 안에 생산을 역시나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카드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좀 돌고 있는데요.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악재면 타격이 실제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급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주도의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이게 물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맞거든요. 왜냐면 결국 반도체 장비를 못 들여면 생산력이 떨어지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슈는 전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단기적인 악재, 단기적으로 막 3%, 5%, 10% 급락 이런 급락을 만들어낼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이는 게 실제 그런 이슈였다고 한다면 허가 받았을 때 당시에도 급등을 했어야겠죠. 맞습니까? 박탈될 때 급락을 했으니까 허가가 됐을 때 급등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삼성전자는 2023년도 10월 13일 상무부로부터 지금 현재 VEU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실제 그 이후에 주가 변동이 크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일 날짜로 획득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거래를 보시면 16일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논리로 갈 거면 주가가 이때도 많이 상승했어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기 호재, 중장기 악재 이건 맞는데 주가를 단기간에 변동시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큰 악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과하게 과민 반응했을까? 제가 항상 미국 주식에서도 그렇고 한국 주식에서도 항상 설명드리는데요. 9월달 현재 시기가 한국의 유동성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양한 요인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법 개정 이후에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가 7월 중순부터 TGA 잔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유동성 악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많이 쭉쭉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다가 9월 달은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계절적으로 가장 거래량이 적은 시기입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평소에는 떨어질 만한 악재가 나와도 요거 큰 악재 아닌데? 라고 분석하면서 매수해준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잘 버티었다면 최근에는 별것도 아닌 증시에 흔들리는 증시가 나온 거죠. 요즘에 증시 흔들림 때 보시면 엄청나게 큰 악재가 아니에요. 5% 떨어질 만한 악재가 아닌데도 과도하게 흔들리고 있다. 오늘자도 과도하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순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거래량이 많이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게다가 이 거래량이 적어지면서도 몇 개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별로 안 좋은데요. 왜 그런 거냐? 몇 가지 악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무역 흑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8월
6월 달 피크 찍고 고점 찍고 7월 달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8월 달에도 이 무역 흑자 감소했습니다. 직전 대비해서 조금 더 감소했어요. 교역량 자체는 무역량 자체는 늘어났거든요. 근데 흑자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슬슬 무역에서 흑자를 내기가 슬슬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양이 늘어나는데 무역 흑자가 줄어들었다. 이게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유는 뭐냐? 미국향 관세 부과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데 이득이 별로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해결되지 않은 관세 문제 몇 가지 있죠. 반도체 관세도 문제지만 한국의 두 번째 수출 품목인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자동차 관세가 15%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무역협상 타결이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15% 대신 25%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미친 거예요. 양아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놓고만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미국 대단하신 분들이 안 보니까 제가 대놓고 말하지만 이보다 이게 더한 양아치가 없습니다. 해주기 15%도 억울해 죽겠는데 15% 해주기로 한 거 그렇게 하지도 않고 25% 관세를 쳐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무역이 흔들릴만 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자동차 부품에도 문제인데요. 철강 알루미늄의 파생상품에도 철강 알루미늄 자체까지만 해도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파생상품이라는 건 철강 알루미늄을 사용한 제품도 사용 비율에 따라서 50% 관세를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은 사실상 실효 관세율이 20%, 30%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래저래 이것저것 관세를 다 20, 30% 때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더욱더 약세가 짙어지고 있다. 여기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세법 개정 두 말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감소,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란봉투법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게 비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한국 증시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약세장이다. 게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9월은 전통적으로 원래 약세장이 나오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 이 이슈가 엄청 급락할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약하니까 현재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호재성 뉴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좋냐? 당연히 SK하이닉스가 당연히 좋죠. 근데 SK하이닉스는 좋은 게 주가에 다 반영돼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좋은 게 주가에 반영이 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있으면 주가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앞으로 1분기까지도 남아있는 호재 있습니다. 다만 지금 3분기까지 딱 3분기라고 한다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적어도 시장 분위기가 이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경제 상황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굳이 이때 우리가 억지로 들고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분할 매도를 일부 하시고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언제 사라고 말씀드렸냐? 제가 계속해서 4분기에 10월 달부터 분할 매수를 고민해 보시고 특히나 더 강력하게 우리가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자리는 이 엑시노스 2600이 탑재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설명드렸죠. 엑시노스 2600이 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 반도체 칩인데요. 이게 2나노로 생산됩니다. 이 2나노로 생산이 성공하면요. 사실 이거 엔비디아의 반도체도 그렇고 그 기타 AI 반도체 기업들의 반도체도 그렇고 생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거예요. 2나노 반도체 생산이 성공하면 나머지 다른 AI 반도체 수주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전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일부 뺏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건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게 수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만은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엑시노스 2600이 1월에 공개되는 갤럭시 S26에 탑재가 되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를 주목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해드리려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고 있던 와중에 지금 오늘 너무나도 과도한 급락이 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가 제시했던 전략대로 시장이 좀 흘러가고 있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강조해 드리면 지금 아직도 못 파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수익권이시면 일부 현금 비중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악재가 끝난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다만 전략 매도보다는 내년 1분기에 긍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삼성전자 부자들이 기다리는 이때가 오면 사모세요라는 이야기, 제 엑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전 전전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대로 시장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분석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다를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또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시장에 대해서 큰 변동성이 오면 더 좋은 여러분들께 분석과 함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 잘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그 이외에도 급등 추천주라든가 지금 이제 매일매일 주요 뉴스라든가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이라든가 혹은 오늘 장마감하고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하게 급등인지 테마주 정리 자료라든가 다양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런 자료집, 대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놓은 자료집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100포인트 무료로 개인정보 없이 핸드폰 번호, 성함, 이메일 이런 거 아무것도 싹 다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이라고 해서 이재진이라고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아이폰 다 상관없이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급등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셔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쭉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자료집 공직을 두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시장에 자료집들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반도체, 로봇, AI 반도체, 하반기 대세항승 자료집까지 해서 많이 모아놨으니까 다 무료입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요. 급등 포착 자료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해외 증시 분위기,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주,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까지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번 확인하시고요. 장마감하고 어떤 종목이 강력했는지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반드시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